21대 국회도 민주당과 통합당, 거대 양당의 판이 짜여졌지만 각 당의 온도차는 사뭇 다릅니다. 어렵사리 보수 세력을 통합해 제1당에 도전했던 통합당은 수도권 공략에 실패하면서 역대급 참패라는 평가를 받게 됐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 미래통합당 김세연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세연 의원이 지난해 이렇게 불출마 선언하시면서요. 네. 지금 당시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회자가 됐고 그랬는데 이제 뭐 당의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어렵다. 뭐 이런 평가하면서 좀비 정당이라는 표현까지도 쓰셔갖고요. 그게 화제가 됐는데 결국 총선 결과는 생각지도 못한 참패 이런 성적표를 받아듣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개표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어제 방송 결과를 보면서 저도 참담한 심정과 또 부끄러운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개표 방송에 어제 참여해서 예측 조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네. 제가 지역구 90여석, 비례 15석 내외해서 110석을 넘으면 선방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사전 예측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에도 한참 못 미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낙관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이 엄중한 상황을 또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20대 총선의 마지막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천 파동들 못지않게 21대 공천 과정에서 저도 공천위원회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그 책임이 저에게도 오롯이 함께 있기 때문에 뭐 자기 반성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려보자면 반복된 그런 모습, 즉 이 지도부가 당원 당규를 위배해서 무리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해서 막말 파동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많이 실망하신 결과를 책임을 물으신 결과가 이렇게 선거 결과로 나왔겠지만 그 원인은 20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잉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이라 하면 4년 전에 이제 진박감별 뭐 이런 파동이 있었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때 정당의 4년 주기로 일어나는 이 원내 구성의 핵심적인 그 공천이라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변화하는 환경을 제대로 감지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최근 몇 년간을 보자면 20대 공천 결과로 결국에 탄핵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반성을 하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의 선거운동 초반과 중반까지 이어졌던 정권 심판론, 이 선거 어떤 전략은 선대위의 전략이 결국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견제론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정권 심판론이 통상적인 상황 같으면 임기 반환점을 지난 이 시점에서 치러지는 총선에서 당연히 유권자들께 이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야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경제 실정들, 아주 과격한 정책 추진,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인상이나 주 52시간제의 급속한 도입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 고통을 국민들께 안겨드렸고요. 남북 관계 개선에 이 외교안보 역량에 다걸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와 공정을 외쳤지만 실제로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자신들이 새로운 적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이제 드러낸 이런 과정을 겪은 3년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난 극복을 해야 한다는 어떤 더 큰 대의명분의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더 본질적인 것은 이제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인가,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혁명이 부르는 크나큰 사회 변동에 대해서 다음 시대를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 비판만 했지 실제로 대안 제시는 능력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뭐 예. 저도 사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이 부분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성에 대해서는 뭐 김세현 의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 지도부 그리고 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180석을 견제할 수 있는 뭐 어떤 일당의 독주를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지만 또 바람직한 정치 그리고 이런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통합당에는 굉장히 큰 과제들을 많이 안게 된 이런 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당은 건전한 보수정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적 구성에서 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천을 통해서 특히 수도권에 이 많은 훌륭한 후보들이 또 대권 낙선을 하시고 네. 또 영남에서도 이번에 현역 교체 비율이 저희 당에서 했던 것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번에 많은 현역 의원들께서 스스로 희생을 네. 하시면서 당을 살려보고자 했는데 그 결과에 이제 공천을 새로 받으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네. 더 근본적으로는 그 한 번에 다 이런 인적 교체가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또 이번에 후보나 원외위원장 또 더 넓게는 당의 기반을 이루는 당원에 이르기까지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인식부터 미흡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성이 안 되고 반성이 없으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또는 관심이 없고 이런 악순환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에 차명진 후보의 그 제명이 예. 계속 오락가락했던 것도 바로 극단적인 성향의 지지층의 큰 목소리에 당이 계속 휘둘렸던 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극단주의와의 결별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정상적인 이 보수 정당으로서 다시 회복을 하려면은 유연성, 확장성을 이 되찾아와야 할 것인데 네. 이런 인식의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관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 공관위에서도 그 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 공천 과정의 마지막까지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적표 상으로도 또 이렇게 획득을 하지 못하는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지역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에서 가장 그 미래통합당에서 유리한 예. 환경을 가진 지역구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투사를 싫어하느냐. 네. 근데 막말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논리정연하게 예. 공감을 얻어가면서 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당의 인식이 상당히 퇴행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과 괴리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집권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아주 획기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래통합당은 일단 황교안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도 지역구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을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때 누가 이끌어가느냐라는 부분, 아까 인물들을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무소속 당선인 중에 5명 중에 4명이 전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뭐 무게감,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떻게 이 미래통합당과의 보수당의 어떤 그 이른바 그 인물들의 행보들 굉장히 관심이 쏠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일단 선거 과정에서 영구 복당 불허라는 방침이 네. 천명이 돼 있는 만큼
즉각적인 복당보다는 되더라도 좀 더 많은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 또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즉시 복당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김세현 의원 오늘 모신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서 이거 꼭 여쭤봐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김세현 의원이 워낙 부산 금정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을 잘 하시고 보수당에서 어떤 그 본인의 역할들을 중진 의원으로서 해왔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에 대한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앞으로 그럼 향후 정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불출마 선언 당시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자리로 돌아가서 시민으로서의 공적 책무감, 즉 우리 공동체가 정치적으로 표류하지 않게끔 그리고 정치의 공직에 나서는 분들이 좀 더 잘 준비된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출세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시민과 정치인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노력과 활동들이 있다면 거기에 제가 함께 뜻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 안에 또 손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있을 것 같다라는 견해들 많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지난 12년 동안 사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을 해왔고 상당 부분 이제 저의 좀 소진된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예. 그 불출마 선언까지 결심을 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공직에서 일하는 것을 지금 현재 다르게 더 생각해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에게 큰 민심을 주지 않은 국민들께 앞으로 그래도 보수정당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십사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새가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으면 추락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의 모습을 보고 저희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바뀐 모습, 새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시고 좀 더 냉정하지만 또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공동체가 조화롭게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명예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세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